금명 원할 때 뺄 수 있다고 해서 가입했죠? 근데 펀드가 돈을 빌려준 기업은 7년 뒤에나 돈을 갚는다면 어떤가요?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투자자는 3개월마다 줄을 서는데 줄 현금은 3%뿐인 기막힌 현실. 유동성 미스매치. 이 용어가 어떻게 우리 노후를 망치는지 그 실체를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품의 정식 이름은 해외 사모대출 펀드입니다. 영어로는 프라이빗 크레딧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이름을 들어보신 분이 많지 않을 겁니다. 증권사 창구에서는 보통 해외 채권형 펀드 또는 고수익 안정형 상품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니까요. 이름부터가 그 실체를 숨기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이 상품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이 아닌 펀드가 투자자 돈을 모아서 기업에 직접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구조입니다. 여러분이 넣은 돈이 어딘가의 기업에 대출로 나가는 것이죠. 그 기업이 이자를 갚으면 그게 여러분의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은행도 예금을 받아 기업에 대출을 해줍니다. 그 구조는 사모대출 펀드와 겉으로는 비슷하게 보이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은행은 금융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자기 자본 비율을 항상 유지해야 하고 부실 대출이 생기면 즉시 충당금을 쌓아야 합니다. 또한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1인당 5천만 원까지 국가가 보장해주죠. 사모대출 펀드는 다릅니다. 이 규제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림자 금융, 즉 섀도우 뱅킹이라고 부릅니다. 은행처럼 돈을 굴리지만 은행이 받는 보호막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은행이 아닌데 은행처럼 돈을 빌려준다. 그 차이가 나중에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게 될 거예요. 글로벌 사모 신용시장의 규모를 아십니까? 현재 약 1조 8천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2천조 원이 넘습니다. 2천조 원입니다. 여러분, 2천조 원입니다.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의 3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가 은행 규제 바깥에서 굴러가고 있는 것이죠. 국내 주요 증권사를 통해 판매된 해외 사모대출 펀드 규모는 2024년 말 기준 17조 원에 달합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엄청난 돈이 규제 바깥으로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돈이 이 위험한 상품으로 몰려들었을까요? 2023년부터 2024년 사이의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무섭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연 4%를 넘나들며 효자 노릇을 하던 예금 금리가 순식간에 연 2% 초반까지 내려앉았습니다. 퇴직금을 은행에 넣어두고 생활하시던 어르신들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매달 나오던 이자가 반토막이 났으니까요. 바로 그 순간 증권사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 상품을 권유했습니다. 연 6%에서 8%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했죠. 심지어 해외 우량 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은행만큼 안전하다는 설명까지 덧붙였습니다. 은행 이자의 3배가 넘는 수익률인데 안전하기까지 하다니 눈이 번쩍 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유혹의 결과는 숫자로 명확하게 증명됩니다. 이 상품에 들어온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잔액이 1,000억 원대에서 4천억 원대로 폭증했습니다. 4천억 원입니다. 여러분, 4천억 원입니다. 불과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3배 넘게 불어난 겁니다. 3배입니다. 여러분, 3배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이 이 달콤한 제안에 노후 자금을 맡겼는지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따져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자금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갔느냐는 것이죠. 이 펀드들이 돈을 빌려준 대상은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우량 대기업이 아닙니다. 주로 IT 기업이나 초기 스타트업, 그리고 중견기업들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했거나 더 급한 돈이 필요한 곳들이 이 펀드를 찾아온 것이죠. 그들이 내는 높은 이자가 여러분의 수익이 되는 구조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높은 수익 뒤에는 반드시 그만큼의 큰 위험이 숨어있기 마련입니다. 5년에서 7년 동안 기업에 꽁꽁 묶여있는 여러분의 돈. 그런데 증권사는 언제든 원하면 돈을 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모순이 어떻게 비수가 되어 돌아오는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이 상품의 핵심 구조를 아주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
사모대출 펀드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단계를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여러분이 소중한 1억 원을 넣으면 그 돈은 펀드라는 커다란 주머니에 담깁니다. 그리고 펀드는 그 돈을 모아서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대출의 만기가 보통 얼마인지 아십니까? 짧게는 5년, 길게는 7년입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여러분의 돈은 그 기업의 공장을 돌리거나 자재를 사는 데 사용되며 꽁꽁 묶이게 됩니다. 기업이 약속한 이자를 꼬박꼬박 갚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계좌에 수익으로 차곡차곡 쌓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참 합리적이고 좋은 구조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눈치채셨습니까? 증권사에서는 이 상품을 팔 때 분명히 분기마다 돈을 뺄 수 있다고 했습니다. 3개월마다 환매 신청이 가능하다고 입이 마르도록 강조했죠.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모순이 발생합니다. 기업에 빌려준 돈은 5년에서 7년 뒤에나 돌아오는데 투자자는 3개월마다 내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펀드가 무슨 마술을 부려서 갑자기 현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보통 이런 펀드들이 만약을 대비해 들고 있는 현금은 전체 자산의 3%에서 5% 수준에 불과합니다. 만약 투자자의 10%만 마음이 바뀌어 동시에 돈을 빼겠다고 나서면 펀드는 그 자리에서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집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유동성 미스매치라고 부릅니다.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의 시간적 박자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뜻이죠. 최신 통계에 따르면 최근 이런 구조적 결함 때문에 환매가 갑자기 중단된 글로벌 펀드의 규모가 전년 대비 4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쉴 수 없는 잠긴 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당장 수술비나 자녀 결혼 자금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식이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 중 하나인 블랙스톤의 사례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월가에서 금융의 황제라고 불리는 블랙스톤에게도 비크레드라는 대표적인 사모대출 펀드가 있습니다. 이 펀드에서 2023년 초부터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환매 요청이 쏟아진 겁니다. 블랙스톤은 원래 분기당 전체 자산의 5%까지만 환매를 해주겠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매 신청이 이 한도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결국 블랙스톤은 환매를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치는 2025년까지 이어지며 전 세계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갖췄다는 블랙스톤조차 몰려드는 환매 요청을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실력이 부족한 운용사의 문제가 아니라 이 상품이 가진 태생적인 구조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운용사라도 돈이 묶여있는 기업에서 당장 현금을 빼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블랙스톤 같은 거대 기업이 환매를 제한했다는 소식은 시장에 엄청난 공포를 불러왔습니다. 투자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세계 1등 기업도 저런데 매가 가입한 증권사 상품은 괜찮을까? 불안감은 전염병처럼 번졌습니다. 당신이 만약 그 시점에 그 펀드에 가입해 있었다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내 돈이 분명히 눈앞에 숫자로 찍혀 있는데 정작 손에 쥘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고금리가 길어지면서 펀드가 돈을 빌려준 기업들의 사정도 나빠졌습니다. 이자를 내지 못하는 기업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죠. 수익률은 떨어지고 불안감은 커지니 환매 요청은 더 늘어납니다. 악순환의 굴레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신용시장에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파도를 피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모대출 펀드의 구조와 유동성 미스매치, 그리고 고금리가 어떻게 뇌관을 건드리는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무엇과 닮았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그림자 뱅크런입니다. 뱅크런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은행이 위험하다는 소문이 나면 예금자들이 우르르 몰려가 돈을 찾는 현상입니다. 은행은 들어온 예금을 대출로 다 내보낸 상태라 당장 돌려줄 현금이 없어서 결국 문을 닫게 되죠. 지금 사모대출 펀드에서 벌어지는 일이
바로 이것과 똑같습니다. 투자자들이 불안해서 한꺼번에 돈을 빼달라고 하는데 펀드는 그 돈을 이미 기업에 5년에서 7년짜리 장기 대출로 빌려준 상태입니다. 줄 현금이 없으니 환매를 막아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림자 금융 시스템 안에서 벌어지는 뱅크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끼치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은행은 뱅크런이 나면 국가가 개입합니다. 예금자 보호법이 있어서 1인당 5천만 원까지는 어떻게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돈을 풀어서라도 은행을 살리거나 예금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작동하죠. 하지만 사모대출 펀드는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은행이 아닙니다. 금융당국의 강력한 규제와 보호막 바깥에 있는 그림자 금융입니다. 즉, 환매가 중단되어도 국가가 여러분의 돈을 대신 갚아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증권사가 어려워지거나 펀드 자산이 부실해지면 그 손해는 오롯이 투자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이 됩니다. 보증인도 없고 보험도 없는 상태에서 내 전 재산이 묶여버리는 겁니다. 국내 금융당국이 왜 지금 이 시장을 긴급하게 점검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보호막 없는 뱅크런이 우리 경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도화선이기 때문입니다. 내 돈을 내 마음대로 못 찾는 것도 억울한데 보호받을 길조차 막막한 현실.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문제가 단지 한 펀드, 한 증권사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글로벌 사모신용시장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충격이 어디까지 퍼질지가 진짜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숫자를 떠올려 보십시오. 글로벌 사모신용시장 규모는 1조 8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천조 원이 넘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시장이 은행 규제 바깥에 있습니다. 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시장 전체에서 환매 요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 돈 17조 원이 이 시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17조 원입니다. 여러분, 17조 원입니다. 글로벌 시장이 흔들리면 국내에 팔린 펀드들도 그 충격을 그대로 받습니다. 17조 원이 연쇄 영향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무서운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금값 이야기입니다. 원래 전쟁이나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면 사람들은 금으로 몰립니다. 금이 안전자산이니까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용시장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금값이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국내 금 가격이 그램당 14만 원 초반까지 떨어졌고 국제 금 선물 가격은 하루 사이에 3%가 넘게 급락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두가 달러 현금으로만 몰렸기 때문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너무 불안한 나머지 아무것도 믿지 못하고 오로지 현금만 쥐고 있으려는 심리가 확산된 겁니다. 금마저 믿을 수 없는 국면입니다. 안전자산의 신화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금융시장 불안이 그만큼 깊고 넓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상황은 단순히 수익률이 조금 떨어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내 자산을 지켜줄 마지막 보루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자산이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있진 않습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이야기가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노후 자금에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2천조 원이 넘는 글로벌 사모신용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운용사인 블랙스톤조차 환매 한도를 넘겨 돈을 내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는 무려 17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이 위험한 시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이웃과 같은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만 4천억 원입니다. 4천억 원입니다. 여러분, 4천억 원입니다. 이 자금의 가장 무서운 진실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금자 보호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판매가 막혀도 국가가 대신 돌려줄 수 없습니다. 고금리가 길어지고 경기가 나빠지며 지정학적 위기까지 겹친 지금 이 세 가지 악재가 시한폭탄의 도화선에 불을 붙였습니다. 답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마주한 상황은 보호막이 전혀 없는 거대한 그림자, 뱅크런의 완성판입니다. 뱅크런과 똑같은 상황이 닥쳤는데 나를 지켜줄 법적 장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이 상품을 산 분들 중 상당수가 아직도 본인이 어떤 위험한 구조에 발을 들였는지 정확히 모른다는 점입니다. 해외 채권형이라니까
그저 안전한 줄로만 알고 계신 거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규제 바깥에서 굴러가던 2천조 원의 거대 자본이 흔들릴 때 그 가장 끝단에 있는 우리 퇴직자들의 노후 자금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겁니다. 30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묶여버릴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가장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연 8%라는 달콤한 숫자에 가려진 이 잔혹한 실체를 이제야 마주하게 된 것이죠. 금융시장의 최하단에서 가장 늦게 정보를 접하는 개인들이 모든 위험을 떠안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이 문제가 한 사람의 실수나 한 증권사의 잘못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도미노처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 도미노는 글로벌 금리 환경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이후 제로금리 시대에 전 세계 돈이 조금이라도 높은 수익률을 찾아 사모신용시장으로 무섭게 몰렸습니다. 돈이 몰리니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커졌습니다. 시장이 커지니 국내 증권사들도 이 상품을 대량으로 들여와 경쟁적으로 팔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돈이 몰리는 곳에는 늘 그럴듯한 이유가 있지만 그 끝이 항상 좋지는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도미노는 판매 구조의 문제입니다. 증권사는 이 상품을 많이 팔수록 더 많은 수수료를 받습니다. 판매하는 측에서는 높은 수익률만 강조하고 무서운 리스크는 아주 작은 글씨로 대충 설명하려는 유인이 생깁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연 8%라는 숫자와 안전하다는 달콤한 말만 귀에 들어오게 되죠. 당신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 누군가의 실적을 위해 위험에 노출된 셈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도미노는 규제의 공백입니다. 이 상품이 은행 규제 바깥에 있다 보니 판매 자격 기준이나 투자자 보호 장치가 상대적으로 허술합니다. 금융당국이 뒤늦게 점검에 나섰지만 이미 17조 원이 넘는 거금이 들어간 뒤입니다. 17조 원입니다. 여러분, 무려 17조 원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도미노는 가장 무섭습니다. 글로벌 사모신용 시장이 본격적으로 부실화하면 국내 증권사들의 건전성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증권사가 흔들리면 투자자들은 다른 상품도 불안해집니다. 더 많은 환매 요청이 생겨나고 주가는 요동칩니다. 결국 여러분의 연금 수익률까지 한꺼번에 떨어지게 됩니다. 한 곳에서 시작된 작은 균열이 금융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리는 거대한 붕괴로 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가에서 전쟁보다 이 시장의 부실 가능성을 더 걱정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숫자 이야기에서 잠깐 벗어나 또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62세의 퇴직교사 박씨 사례입니다. 박씨는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며 성실히 모은 3억 원을 들고 증권사를 방문했습니다. 은행 예금 금리가 연 2%대로 뚝 떨어지자 노후 생활비가 부족해질까 걱정하던 참이었죠. 그때 담당 직원이 해외 사모대출 펀드를 추천했습니다. 연 8%의 확정적인 수익이 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말에 박 씨는 남은 3억 원을 망설임 없이 전부 넣었습니다. 박 씨가 가장 신뢰했던 것은 다름 아닌 증권사의 간판이었습니다. 배현 은행 계열의 유명한 증권사가 판매하는 상품이니 설마 잘못될 일이 있겠느냐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1년 뒤 박 씨의 아내가 갑작스러운 수술을 받게 되면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술비와 병원비가 급히 필요해 환매를 신청했지만 증권사에서는 지금은 규정상 돈을 줄 수 없다는 답변만 기계적으로 반복했습니다. 박 씨는 억울함에 분통이 터졌습니다. 내 돈을 내가 찾겠다는데 왜 안 되느냐고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계약서 구석에 적힌 아주 작은 글씨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곁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는 박 씨와 같은 처지에 놓인 많은 분이 4천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묶어둔 채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당신이 믿었던 그 화려한 브랜드가 정작 위기의 순간에는 당신의 노후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뼈아픈지 박 씨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정보의 불균형 속에서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언제나 정보력이 부족한 평범한 개인들입니다. 당신의 주변에도 박 씨 같은 분이 있을 수 있고 혹은
당신 본인이 그 아픈 주인공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자산의 실체를 정확히 모른 채 그저 전문가라는 사람의 말만 믿고 전 재산을 맡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금융시장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언제나 이런 차가운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막막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3가지 행동 방안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지금 즉시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실체를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증권사 앱을 열거나 담당 PB에게 바로 전화하는 겁니다. 확인해야 할 질문은 딱 3가지입니다. 이 상품이 사모대출 펀드입니까? 환매는 언제, 그리고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현재 대출해준 기업들의 부실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 질문들에 담당자가 명확하게 답하지 못한다면 그것 자체가 아주 강력한 위험 신호이죠. 모르고 있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로, 자산 배분의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노후자금 전부를 단 하나의 상품에 넣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위험하죠. 특히 사모대출펀드처럼 환매에 제한이 있는 상품에 긴급 자금까지 몰아넣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예금자 보호가 되는 안전한 상품과 그렇지 않은 투자 상품을 철저히 구분해서 비중을 나누는 게 좋습니다. 당장 써야 할 돈은 반드시 즉시 인출이 가능한 곳에 따로 보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돈을 지키는 것은 결국 당신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세 번째로, 금융당국의 공식 발표를 수시로 주시하십시오. 현재 금융감독원이 국내에서 판매된 해외 사모대출 펀드의 실태와 리스크 관리 상황을 정밀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점검 결과나 투자자 주의보가 나오면 즉시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하세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에서 관련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 시장을 직접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경고가 되죠. 여러분, 당신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면 첫걸음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죠.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안전하다고 했지만 보호막이 전혀 없다. 다시 한번 핵심 숫자를 짚어보겠습니다. 글로벌 사모신용 시장 2,000조 원입니다. 국내 투자 규모 17조 원입니다. 그중 개인 자금만 4천억 원입니다. 세계 최대 운용사 블랙스톤에서조차 환매 한도가 초과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예금자 보호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고금리와 경기 둔화, 그리고 지정학적 위기라는 3중 악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인 금마저 급락하는 불안한 시장 상황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차가운 현실입니다. 2023년 말, 증권사 창구에서 안전한 해외 채권형이라는 말을 믿고 노후 자금을 넣은 수많은 분이 전국에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무서운 구조를 제대로 알고 계셨습니까?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찾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원금이 단 1원도 보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군가 명확하게 말해 주었습니까? 금융상품은 파는 사람이 안전하다고 해서 안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는 사람이 그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위험을 감당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안전해지는 것이죠. 결국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주체는 당신 자신입니다. 30년 넘게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돈을 지키는 것은 국가도 아니고 증권사도 아니며 운용사도 아닙니다. 결국 당신 스스로가 지켜야 합니다. 연 8%라는 달콤한 수익이 눈앞에서 아른거릴 때 그 이면에 어떤 날카로운 칼날이 숨어 있는지를 먼저 묻는 사람만이 그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높은 수익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감당하기 힘든 위험이라면 우리는 냉정하게 돌아설 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노후를 타인의 말 한마디에 맡기지 마십시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해외 사모대출 펀드에 가입된 분이 있다면 오늘 당장 하셔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당신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 지금 어디에 어떻게 묶여 있는지를 낱낱이 파악해야 합니다. 그 돈을 지키느냐 잃느냐의 차이는 결국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에서 결정됩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지금입니다.